그는 손짓 하나로 불렀다. 이리로 와봐! 박상무는 가방을 꺼내고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놨다. 마감이 이게 뭐야?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정희는 고개 숙여 정중히 자세를 낮추어 말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환이나 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형식 알지? 여기서 지금 정중하게 무릎 꿇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회색빛 안개가 도로 위에 얇게 깔려 있었다. 윤정이는 낡은 가죽 가방을 꼭 쥔 채 버스 정류장에 조용히 서 있었다. 첫 차가 곧 도착한다는 전광판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하게 스쳤다. 가죽 장갑 위로 보풀이 일어나 있었다. 손끝은 차갑지만 마음은 더 얼어붙어 있었다. 버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익숙한 몸짓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차창에는 김이 서려 흐릿한 얼굴만 비쳤다. 거기에는 오래된 피로와 고단한 세월이 있었다. 창밖 가로수 가지가 흘러가듯 스쳐갔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희미한 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한숨 같은 기억이 피어올랐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던 순간들, 어린 민수가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짧은 목소리로 외치던 모습이 겹쳐왔다. 그때의 기억은 따스했지만 곧 현실의 차가운 진동이 덮쳐왔다. 버스가 큰 고개를 넘으며 흔들릴 때 그녀는 곱게 여민 스카프를 다시 고쳐 잡았다. 백화점에 다다를 즈음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철문을 열기 전에 정막만 남아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매장 출입구로 들어섰다. 안에는 세제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청소기의 윙윙거림과 먼지 타는 냄새, 그리고 갓 닦은 유리에서 나는 싸한 향. 모든 감각이 그녀를 일깨웠다. 그녀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다. 계단을 올라 매장 불을 켜자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며 천장을 물들였다. 차가운 조명이 쓸쓸히 매장을 밝히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진열대 위, 갓 정리한 가방과 구두가 가지런했다. 반짝임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 그러나 그 말이 삶을 이어주었다. 어느새 동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볍게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정희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누구도 모른 채 시간은 흘러갔다. 점퍼 안쪽 주머니 속에는 아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다. 엄마는 제일 힘센 사람. 투박한 글씨와 삐뚤빼뚤한 선이 남아 있었다. 그 그림을 손끝으로 만지며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뜨자 매장의 빛은 차갑게 번져 있었다. 현실은 이미 무겁고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엄마, 오늘 늦게 끝나? 민수의 짧은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다. 정희는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응, 조금 늦어.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식의 짧은 물음이 자신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다시 걸을 수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아침으로 흘러갔다. 매장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정희의 하루도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백화점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 복도 끝에서부터 묘한 기운이 흘렀다. 매장 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긴장돼 있었다. 정희는 직원 휴게실에서 새로 붙은 공지문을 발견했다. VIP 고객 응대 지침 강화. 검은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불안이 번졌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시작. 작은 균열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박상무 온대. 짧은 말이지만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정희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다. 그 이름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얽힌 사람의 이름. 기억은 희미했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정희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에 쥔 명찰을 매만졌다. 낡은 철핀 끝이 손가락을 찔렀다. 따끔한 통증이 현실을 깨웠다. 괜찮으세요? 동료의 물음에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아무 일도 아니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복도에는 청소기의 윙윙거림, 각 갈아 낀 전구의 희미한 빛.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낯설게 다가왔다. 매장 준비가 끝나자 매니저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실수 없도록 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와 눈빛. 동료들은 긴장된 웃음을 흘렸다. 정희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앞치마에 조용히 문질렀다.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뒤섞였다. 눈부신 조명 아래 웃음소리가 퍼졌다. 정희는 익숙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다. 왜 하필 오늘 그 이름이. 떨리는 심장이 귓가를 울렸다. 점심 무렵 잠시 숨을 돌리려 할 때 동료가 다가와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이거 당신 담당이래. 거기엔 박상무 VIP실 예약이라 적혀 있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처럼 눌러왔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동료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하긴 힘들면 내가 대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할게. 짧지만 단호한 대답이었다. 목소리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 휴게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얼굴이 비쳤다. 세월의 흔적, 주름진 눈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깊었다. 정희는 거울에 손을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거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다짐 같았다. 고요하던 하루는 이미 깨져 있었다. 작은 균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 균열 너머로 과거의 그림자가 손짓하고 있었다.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도시는 어둠과 불빛이 뒤섞였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냄비 속 국물을 휘저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양파와 무가 녹아든 향이 부엌 가득 퍼져나갔다. 작은 냄비의 보글거림이 이 집의 심장처럼 울리고 있었다. 민수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긴 하루의 무게가 어깨에 묻어 있었다. 그의 신발은 흙먼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정희는 얼른 앞치마를 고쳐매고 식탁에 밥그릇을 올려놓았다. 왔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목의 핏줄이 선명했고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그릇.
하나는 따끈한 밥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비어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국을 떠서 민수 앞에 내려놓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속에서 민수는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금세 흔들렸다. 괜찮아. 늘 그렇지 뭐. 짧은 대답이었지만 숨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위로처럼 들렸다. 정희의 눈길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다. 운동장에서 뛰던 어린 민수,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달리던 모습, 그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햇살과 함성이 되살아났다. 먼지 날리던 운동장, 아이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정희는 무심코 웃음을 흘렸다. 민수는 눈치채고 물었다. 왜 웃어? 그녀는 대답 대신 국을 떠주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크게 떠서 국을 한 입 삼켰다. 입술이 뜨거움에 떨렸다. 정희는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진 속엔 남편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자리는 오래전 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때 기억이 억수같이 쏟아졌다. 비 오는 밤 남편이 떠난 순간 대출 계약서에 찍힌 도장, 무너져 내리던 집안 공기. 정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 그 절박한 기도가 지금의 삶을 이어오게 했다. 민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만 바라보며 자랐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묻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는 왜 떠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고 눈이 흔들렸다. 언젠가 말해줄게.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짧은 대답에 담긴 무게, 민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밥을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는 속으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너무 아파서, 너무 무거워서.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다. 물소리가 싱크대를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짧은 화해 같았다. 정희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어진 어깨, 굳은 팔뚝,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민수가 겹쳐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사진 속 웃음과 지금의 눈물이 한 공간에 머물렀다. 정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 무릎이 닳더라도 아들만은 무너지지 않게.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스며들어 머리칼을 스쳤다. 그 바람은 오래된 기억 같았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나 내일도 늦어. 짧은 말이었지만 정희의 가슴은 쓸쓸히 흔들렸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희는 의자에 홀로 남아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웃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웃음에 기대어 그녀는 또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매장은 낮의 빛으로 가득 찼다. 조명이 반짝이며 유리 진열대를 타고 흘렀다. 옷감의 주름마다 다른 결이 비쳤고
그 결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희는 가방 코너에서 손님을 응대했다. 손끝은 여전히 정리된 동작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 무언가가 다가오리라는 예감. 가벼운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울렸다.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사람들의 대화가 잠시 멎은 듯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스쳐갔다.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에 차가운 미소, 손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다. 걸음걸이는 마치 매장을 소유한 듯 당당했다. 정희의 시선이 그 얼굴에 멎었다. 숨이 아주 짧게 멈춘 듯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말았다. 익숙한 듯,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다정한 고객처럼 웃었지만 그 미소의 결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정희는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발끝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윤 여사님, 오랜만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매장 공기를 갈랐다. 손님들을 향한 인사 같았지만 분명 그녀를 겨냥한 말투였다. 동료들은 놀란 눈길로 그녀를 보았다. 정희는 애써 표정을 가라앉히며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은 정중했으나 목소리 안쪽에서는 떨림이 배어나왔다. 그 떨림을 손님은 놓치지 않았다. 눈빛이 짧게 번득였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십 년 전 비 오는 날의 사무실, 남편의 얼굴과 함께 서류 뭉치, 거기 찍힌 도장과 금액. 그 옆에서 웃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박상무였다. 그 이름이 가슴을 묶어왔다. 괜찮으세요? 동료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괜찮아.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손끝이 흘린 땀방울은 명찰을 적셔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심장이 마치 낯선 북소리처럼 울렸다. 박상무는 매장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무대라는 듯 모든 시선을 즐기는 표정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억지로 계산기를 정리했다. 버튼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지만 마음속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과거의 음성이 귓가에 스쳤다. 책임은 결국 당신 몫이요. 그 목소리, 지금의 얼굴과 겹쳐졌다. 엄마. 그 순간 매장 입구에 민수가 들어섰다. 퇴근길에 들른 듯 캐주얼 차림. 그의 눈이 어머니를 향했다. 정희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황급히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척했다. 그러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 얼굴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은 비어 있었고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박상무가 흘끗 민수를 바라봤다. 얕은 미소를 지으며 아드님인가 보군. 낯익은 듯 내뱉는 말투였다. 민수는 순간 굳어졌다.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 말하는가. 가슴속에 의문이 번졌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다. 아닙니다, 손님. 오늘은 어떤 걸 찾으십니까? 빠르게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상무는 미소만 깊게 지으며 그냥 둘러보려 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느긋하게 매장을 거닐었다. 그러나 발걸음마다 묘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정희의 시선은 계속 따라갔다. 심장이 매 순간 더 크게 울렸다. 민수는 한쪽에서 서성였다.
그는 어머니의 태도가 낯설었다. 왜 저렇게 작아 보이는가? 왜 저 남자 앞에서 표정이 굳는가? 정희는 동료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자리 좀 맡아줘. 목소리는 낮고 손끝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 휴게실 문을 닫자 숨이 터져나왔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결이 뜨겁게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흐른 땀방울이 반짝였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 말은 기도 같고 원망 같았다. 오랜 세월 묻어둔 이름이 돌아왔다. 민수는 휴게실 문 앞을 지나가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엿들었다. 지금 나타나다니? 그 한마디가 귓속에 맴돌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걸음을 멈췄다. 알 수 없는 비밀의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점심 무렵 매장은 더 붐볐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이어 손님들이 내려왔다. 가방 코너의 조명이 번쩍이며 반짝였다. 옷감의 광택, 구두의 광채, 소리와 빛이 서로를 밀어냈다. 정희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손끝은 매뉴얼대로 정확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씩 뒤늦게 뛰었다. 눈길이 계속 특정한 한 곳으로 향했다. 박상무였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가볍게 진열된 옷자락을 만지며 직원들에게 무심한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마다 힘이 깔려 있었다. 이건 왜 이 가격인가? 재고는 몇 벌 남았지? 사소한 물음이지만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어투였다. 동료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답했다. 실수라도 할까 눈빛이 얼어붙은 채였다. 정희에게 차례가 왔다. 그는 곧장 그녀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을 두른 뒤 의도적인 듯 미소를 지었다. 윤 여사 여전하군. 낯익은 호칭이 공기 속에 퍼졌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왜 하필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가? 정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손님,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가늘게 떨렸다. 박상무는 옷 한 벌을 집어들었다. 검은색 코트, 매끈한 직선, 무게감 있는 천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그는 코트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품질은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이 문제지. 짧지만 날카로운 말이었다. 정희는 무슨 뜻인지 직감했다. 동료의 시선이 곧장 그녀로 향했다. 숨죽인 긴장이 매장에 퍼졌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그 순간 민수가 코너 옆에 서 있었다. 퇴근길에 들른 그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어색한 표정이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 짧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 손님, 왜 그래? 민수가 낮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급히 저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공기의 온도가 확실히 달라졌다. 민수의 시선과 박상무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박상무는 피식 웃었다. 젊은 혈기는 언제나 거칠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비웃음이 가득 묻어 있었다. 민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말 한마디만 더하면 주먹이라도 쥘 것 같은 눈빛. 정희는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짧고 단호한 말. 민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 때문에 멈췄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흩어졌다. 매장은 평소처럼 돌아가는 듯 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겠구나. 박상무와의 얽힘, 언젠가 드러날 날이 올 것 같았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렸다. 그 작은 리듬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숨어 있었다. 정희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한순간 눈을 감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또다시 현재를 뒤덮는 느낌이었다. 박상무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서비스가 예전만 못하군. 그 말은 매장 전체를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정희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두려움을 느꼈다. 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두세요. 짧지만 힘 있는 목소리. 매장은 일순 조용해졌다. 정희는 다급히 아들을 막았다. 제발 참아.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긴장은 선을 넘고 있었다. 박상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코트를 계산대 위에 던졌다. 옷자락이 바람처럼 흩날렸다. 이 정도도 못 버티면 곤란하지.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끝까지 웃음을 지켰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 순간 그의 세계가 흔들렸다. 매장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이미 무너졌다. 작은 금이 깊은 틈으로 번졌다. 이제 폭발은 시간 문제였다. 정호의 조명은 더 차갑다. 빛은 밝았지만 온기 없다. 유리는 완벽히 닦여 있고 바닥은 칼날처럼 반짝였다.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말끔한 구두가 쏟아졌다. 고급 향수 냄새가 떠돌고 흥정 없는 웃음이 흘렀다. 매니저의 표정은 단단했다. 무전기 소리가 똑똑 울린다. VIP 준비 완료됐나요? 낮고 빠른 신호가 내려온다. 정희는 가슴을 고쳐잡고 배지를 반드시 맞춰본다. 스카프가 목에서 미세 떨리고 손끝에 땀이 아주 얇게 맺힌다. 박상무가 다시 돌아섰다. 코트의 선은 날카롭고 시선은 늘 계단 위였다. 자신보다 아래를 찾는 눈빛. 그는 고개만 살짝 기울여 진열대 구석을 가리켰다. 어제와 배치가 다르네. 말끝이 무게를 실어내린다. 매니저가 급히 다가서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웃음의 각도가 더 낮아지고 공기가 좁아진다 느껴졌다. 동료 하나가 실수했다. 바코드가 읽히지 않았다. 삑삑 소리가 지연되고 줄의 인내가 얇아진다. 박상무의 미간이 접힌다. 이런 기본도 안 돼? 천천히 그러나 크게 말해 주변의 귀를 낚아챈다. 정의가 사이로 파고든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무심히 계산대를 밀고 영수증 롤을 재빨리 갈아 낀다. 그때 작은 이의가 튀었다. 어제 산 가방이 불량이래. 옆 카운터의 속삭임, 박상무 귀에 흘러들었다. 그는 손짓 하나로 불렀다. 윤 여사, 이리로 와봐. 정희의 발목이 잠깐 얼고 매니저의 눈썹이 미세 떨렸다. 불량 판정은 아직 이르다. 규정상 검수가 먼저다. 정희는 규정을 조용히 떠올린다. 손등의 힘줄이 가늘게 섰다. 박상무는 가방을 꺼내고 바닥에 톡하고 내려놨다. 자물쇠를 톡톡 두드리며 이 마감 거슬리지. 정희는 자세를 낮추어 실밥과 스티치를 훑는다. 제조 공정상 허용치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 말이 그의 귀를 거슬렀나 씁쓸한 미소가 번졌고 손목의 시계가 빛을 쏟았다. 허용치? 소비자 모욕인가?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빛과 시선이 한 곳에 꽂히고 휴대폰 카메라가 슬며시 든다. 매니저가 얼른 다가서며 고객님, 안정을 부탁드려요. 말의 끝을 부드럽게 접었지만 바닥 아래로 긴장선이 당겨졌다. 정희는 다시 고개 숙여 자세를 더 낮추어 보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환과 수리를 도와드릴게요. 박상무는 의자를 끌며 소리를 일부러 길게 냈다. 사과의 형식 아시겠지. 대꾸 대신 미소가 얇아졌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정면의 빈 공간을 가리켰다. 여기서 지금 정중하게 단어마다 계단이 놓여 있었다. 정의는 숨을 삼킨다. 비늘처럼 겹겹이 삼킨다. 오래 묵힌 금속 맛이 났고 가슴속 종이들이 구겨졌다. 하필 그 순간 민수가 왔다. 퇴근 가방이 어깨에 걸리고 눈은 이미 매장을 훑었다. 어머니의 자세가 먼저 보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다. 공기 속에서 미세 떨리고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매니저가 손짓을 보냈다. 지금은 개인 말라고. 민수의 발이 잠시 멈추고 주먹이 코트 속에서 말랐다. 박상무는 의자를 밀치며 긴 그림자를 바닥에 깔았다. 정중한 사과를 원해. 그쪽 태도가 문제니까. 정희는 눈을 들지 않는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이고 자음 하나하나를 골라 담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는 혀끝으로 웃음 흘리고 모두 보이게 해야 의미가 있지. 사람들을 빙 둘러 세운다. 조명이 무대처럼 뜨거워졌다. 민수의 숨이 거칠어진다. 그만하세요.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가 손바닥을 벌려 막아섰다. 박상무의 눈꼬리가 들리고 가정교육 요즘 어렵지. 가볍게 툭 던진 한마디가 민수의 귀를 찢고 지나갔다. 정희는 아들의 팔을 잡는다. 괜찮다 물러서. 목소리는 낮대 단단했고 손등의 떨림만 깊게 흔들린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다. 동료들의 입술이 말랐고 매니저의 어깨가 굳어 있었다. 유리는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정희는 스스로 한 걸음 나선다. 빛이 무릎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차가운 윤기가 다가온다. 그 순간 시간은 아주 길어졌다. 양 무릎이 바닥과 가깝다. 섬유가 스쳐내는 소리, 골격이 낮아질 때의 한기, 숨의 온도가 급히 내려간다. 그녀는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천천히 낮춘 다음 머리를 깊게 숙여 멈춘다. 미간에서 땀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희미해지고 고요와 소음이 뒤엉켜버린다. 어떤 이는 카메라를 들고 어떤 이는 눈을 돌린다. 민수의 시야가 흔들린다. 심장 소리가 귀를 덮는다. 목구멍에서 금속이 긁히고 손끝이 저릿하게 얼어붙는다. 엄마, 일어나. 짧고 낮게 흘린 말. 정희는 고개만 더 깊이 굽혀 죄송합니다를 다시 꺼낸다. 박상무는 의자 등판에 기대 다리를 꼬며 시계를 본다. 고객 감동. 이제야 시작이군. 비웃음의 모서리가 번쩍인다. 그 말에 무언가 끊어졌다. 민수의 발이 먼저 움직이고 광고 스탠드를 탁 밀어버린다. 큰 패널이 휘청거리며 흔들렸다. 철제 표지판이 바닥을 긁고 딱 하고 짧은 금속음이 튀었다. 사람들의 비명이 얕게 번지고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다. 진열대 끝이 삐딱해지며 가방 몇 개가 와르르 쏟아진다. 줄끈이 바닥에 뱀처럼 흩어지고 태그가 낙엽처럼 뒤집힌다.
매니저가 달려오며 외친다. 진정하세요, 고객님. 그러나 누가 고객인지 모를 순간 역할이 한순간 섞여버렸다. 민수는 멈추지 않는다. 넘어진 스탠드를 일으켜 다른 방향으로 밀어버리고 공간의 선을 거꾸로 그어버린다. 조명 하나가 퍽 하고 꺼지고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튀었다. 천장의 그림자가 넓게 깔려 바닥의 빛을 오래 씹어먹는다. 정희는 무릎에서 손을 떼어 바닥을 밀며 천천히 일어난다. 그 순간 무릎에 뜨거운 통증, 알람처럼 몸을 울렸다. 그녀는 흔들리는 민수 쪽으로 살짝 비틀거리며 다가간다. 그만, 제발 그만. 허공에 떨리는 손을 뻗는다. 민수의 눈은 붉게 물들고 입술 가장자리 피가 말랐다. 숨이 짧게 끊어지며 들썩이고 그의 어깨가 크게 오르내린다. 박상무는 한 발자국 물러서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 찬다. 시설 파손, 책임질 준비는? 마디마디 고리를 꺼는 어투다. 보안 요원이 멀리서 뛰어온다. 검은 복장의 그림자 셋, 무전기의 잡음이 뒤섞이고 매장 음악은 이미 멎어 있었다. 정희는 양손을 크게 벌려 민수와 사람들 사이에 선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끄틈이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의 시야가 잠깐 흔들린다. 아득한 옛 복도가 떠오르고 흰빛 아래에서 누군가 웃는다. 웃음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무릎 자국이 스타킹에 남고 원형의 먼지가 눌려 박혔다. 그 자국이 오래된 낙인처럼 피부 아래까지 스며들었다. 민수는 손을 머리칼에 박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른다. 떨림이 손목에서 팔꿈치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번져간다. 엄마, 미안. 그의 말이 반쯤 꺾이고 정희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젓는다. 괜찮다, 괜찮아.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말하고 가장 가까운 엉킨 진열을 정리한다. 1개, 2개, 3개의 가방, 무릎으로 밀어 자리로 돌린다. 손끝의 기술은 여전했다. 줄기와 버클의 각도를 맞추고 태그를 먼지 없이 새로 단다. 질서가 아주 조금 돌아온다. 박상무는 입꼬리를 다듬고 손목의 시계를 한 번 더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지. 말끝이 길게 미끄러졌다. 그는 슬쩍 매니저를 보며 교육 다시 하시게. 낮고 깊은 주문을 넣고 천천히 등을 돌린다. 그의 그림자가 멀어지는 동안 정희는 바닥을 바라본다. 자신의 무릎이 닿았던 자리, 차가운 윤기가 아직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고 휴대폰 화면은 주머니로 숨었다. 수군대는 소리가 잦아들 때 매장은 다시 매장처럼 굴었다. 매니저는 입술을 깨물다가 정희의 어깨를 슬쩍 본다. 말은 하지 못한 표정이었고 정희는 고개만 아주 짧게 끄덕였다. 보안 요원은 상황을 적고 누군가 파손 목록을 부른다. 철제 스탠드 2대, 표지판 하나, 조명 한 구. 민수는 벽 쪽으로 물러서 주먹을 손바닥에 천천히 편다. 송금 사이로 핏줄이 가라앉고 숨이 조금씩 길어져 간다. 정희가 그에게 다가서며 코트의 먼지를 살짝 털어준다. 허공에서 먼지가 반짝이고 그 반짝임이 기도를 닮았다. 집에 가자. 그녀가 아주 낮게 말하고 민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다. 말보다 길고 조용한 동이. 퇴장하는 그들의 등 뒤로 유리벽에 조명이 흐른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빛만 반사해 보내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희는 문턱을 넘어간다. 바닥의 단단한 감촉이 무릎의 통증을 다시 깨운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다. 냄새가 바뀌었다 느껴진다. 실내의 향수 대신에 젖은 시멘트 냄새가 스몄다.
민수가 주차장 쪽을 가리킨다. 잠깐만, 물 좀 마시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가슴에 얹어 호흡을 세웠다. 그녀의 상박이 미세 떨리고 어깨선이 살짝 내려앉았다. 그러나 눈빛은 금방 돌아와 온기를 애써 붙들고 있었다. 잠깐 눈을 감았을 때 귓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종이의 마찰 같은 소리, 잊은 약속이 덜컥 떠오른다. 그녀는 주머니를 더듬어 작은 쪽지를 꺼내본다. 그러나 접힌 선만 만져보고 다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민수가 종이컵을 건넨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다. 정희는 한 모금, 또 한 모금, 혀끝의 떨림을 가라앉힌다. 엄마. 민수는 더 말하려 했으나 그녀가 먼저 짧게 고개 젓고 괜찮다. 를 3번 속삭였다. 바람이 머리칼을 건드리고 주차장 기둥이 빛을 끊는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두 사람의 어깨를 번갈아 덮는다. 문득 그녀는 허리를 세운다. 손등으로 눈머리를 훔치고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다. 내가 정리할게. 마음으로 적는다. 멀리서 매장 음악이 다시 켜지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한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 듯 그러나 자국은 분명 남아 있었다. 정희는 자기 무릎을 본다. 스타킹의 얇은 보풀 사이 흰 자국이 동그랗게 박혀 작은 달처럼 남아 있었다. 그 작은 달이 숨을 쉬고 심장 박동에 맞춰 흔들린다. 오늘을 달력에 표시하듯 몸이 먼저 날짜를 기억한다. 민수가 조심스레 묻는다. 엄마, 왜 그렇게? 끝을 잇지 못한 물음. 그녀는 대답을 접어넣었다. 집에 가자. 다시 한번 같은 말. 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울린다. 한층 깊고 낮고 오래 울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자동문의 센서가 지연된다. 한 박자 더 있다가 열리고 그 사이에 남은 숨들이 빠져나간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고개 돌려 유리 너머의 진열을 본다. 정돈된 각도, 빛의 격자, 거기에 박힌 작은 어둠 한 점. 그 어둠의 이름을 아직 입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부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붙들기로 했다. 그녀는 발을 다시 내딛고 민수와 보폭을 맞춰간다. 기둥 사이로 바람이 스친다. 바람 속에 미세한 먼지들. 먼지가 반짝이듯 떠다니고 그 사이로 약한 햇살이 흘렀다. 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저녁 어스름이 백화점 건물을 삼켰다. 네온 사이는 반짝였지만 차갑게만 빛났다. 퇴근 인파가 쏟아져 나왔고 정희와 민수는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공기가 달라붙었다. 낡은 벽지의 곰팡이 냄새, 세제를 덜 헹군 수건의 잔향, 모든 것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가방을 내던지고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져 오르내렸고 얼굴은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정희는 주방 불을 켰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방을 덮었고 흐릿한 그림자가 천장에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엄마, 왜 그런 수모를 참아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방을 찔렀다. 숨을 고르지 못한 음색, 억눌린 분노가 불쑥 솟았다. 정희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대답 대신 국자를 휘저었다.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말 좀 해봐. 대체 왜? 민수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손바닥이 탁자 위를 내리쳤고 컵이 덜컥 흔들렸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짧고 낮은 말 한 줄. 그러나 방안을 무겁게 눌렀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살기 위해 무릎 꿇는 게 정답이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두 눈이 붉게 충혈됐다. 정희는 오래 침묵하다가 국자를 내려놓고 자리로 왔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 몰라. 민수는 주먹을 쥔 채 일어섰다. 발소리가 마룻바닥에 세게 박혔다. 그는 방 안을 몇 번이나 돌았다. 숨이 뜨겁게 방을 휘돌았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낡은 피부 위로 핏줄이 솟았다. 그 선은 오래된 지도 같았다. 엄마, 나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민수의 말은 결심 같았지만 정희의 귀에는 위험처럼 울렸다. 가슴속이 서늘해졌다. 밖에서는 이웃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드라마의 대사와 웃음소리, 아래층의 발자국 소리까지.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들의 집은 고립되어 있었다. 정희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도시의 소음은 멀었고 바람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민수는 잠시 가만히 섰다가 손으로 머리칼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속으로 오래된 장면을 떠올렸다. 남편이 떠나던 밤, 비에 젖은 창밖의 불빛, 그리고 남은 빚의 무게. 그때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존심보다 삶을 택했다. 민수야, 제발 너까지. 정희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미 다른 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식탁 위 국그릇은 식어갔다. 하얀 김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차가운 표면만 남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여 있었다. 민수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거칠게 신발을 신는 소리, 현관문이 요란하게 닫히는 소리. 모두가 심장을 흔들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갑게 등을 받쳤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소리내 울지 않았다. 울음조차 이웃에게 들키기 싫었다. 눈물은 고요히 흘렀고 바닥을 적시며 번졌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벽에 걸린 사진 속 웃음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정희는 눈을 들어 그 사진을 봤다. 그 속에 남편, 함께 서 있던 그림자, 그리고 그날의 약속. 내가 갚겠다. 도장과 함께 맺힌 문장. 그 문장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녀의 등을 계속 짓눌렀다. 밖의 바람은 세게 불어왔다. 창문이 덜컹 흔들렸다. 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방 안의 그림자가 춤을 췄다. 정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 리듬은 무너지는 건물 같았다. 지금의 삶과 닮아 있었다. 현관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아무 일 없기를, 아무 일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나 마음 한쪽은 알았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균열은 이미 너무 깊었다. 고립은 이미 시작되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이미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을 비추었다. 민수의 발걸음은 빠르게 그러나 무질서하게 흔들렸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백화점 매장의 소음이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 휴대폰 카메라, 비웃음과 침묵이 동시에 떠올랐다. 민수는 주먹을 쥔 채 밤거리를 내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진통제도 되지 못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빨이 부딪혀 소리를 냈고
어깨는 들썩이며 격렬하게 움직였다. 더는 못 참아. 짧게 내뱉은 말이 밤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 메아리는 곧 결심으로 굳어졌다. 정희는 집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찬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 웃는 민수의 얼굴, 그 옆에 희미하게 남은 남편의 흔적.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지만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시계의 초침이 무심히 움직였다. 문득 현관이 덜컥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땀이 범벅이 된 얼굴, 손에 작은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나 이거 할 거야. 민수가 탁자 위에 전단을 놓았다. 노동자 모임, 부당해고, 투쟁.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수야, 제발 그러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엄마가 무릎 꿇는 거, 그걸 두 눈으로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 민수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전단지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내가 상처 입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짧은 호소였지만 민수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타올랐다. 분노가 절망으로 변하고 절망이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 앞을 막아섰다. 양손을 벌려 길을 가로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빛났다. 엄마, 난 이미 무너졌어.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곧 칼날이 되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휘청였다. 그녀는 잠시 손을 뻗었지만 민수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집안을 갈랐다. 정희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다. 손끝은 허공에 멈춰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들이 더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그 소리가 심장을 조여왔다. 정희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다. 운동장에서 웃던 민수, 빗속에서 뛰놀던 민수, 잠든 얼굴에 얹은 작은 손.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아들은 멀리 있었다. 과거의 기억으로는 지금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전단지, 노트북 화면에는 기사들이 켜져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 분명하고 단단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자라는 문장이 불꽃처럼 눈에 새겨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 민수는 낮게 혼잣말했다. 손끝은 이미 떨림을 멈췄고 결심만이 뼈처럼 굳어 있었다. 밖에서는 정희의 발자국이 주방을 오가며 반복되었다. 그 소리는 기도 같았고 애원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선택해버렸다. 정희는 방 앞에서 멈춰 섰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내일만 지나자. 내일만. 스스로 중얼거리며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숨은 차갑고 결심은 뜨거웠다. 그 두 가지가 뒤엉켜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졌고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보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 기도와 침묵, 그 틈은 더 넓어졌다. 아침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왔다. 희미한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이 말해주고 있었다. 주방의 식탁 위에는 구겨진 전단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손자국이 짙게 새겨져 종이는 거의 찢어질 듯했다. 정희는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민수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가방끈을 고쳐 매는 손끝, 굳은 표정에 결심이 담겨 있었다. 오늘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정희는 급히 다가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그러지 마. 아무 소용 없어. 간절한 말이 터져 나왔다. 민수는 고개를 젓고 엄마가 무릎 꿇는 걸 2번 다시 못 보겠어.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몰려들었다. 정희의 심장은 깊이 내려앉았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뛰어내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백화점은 다시 소란스러웠다. VIP실 앞에 고객들이 몰려 있었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움직였다.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났다. 박상무였다. 반짝이는 구두 끝, 의도적으로 내딛는 발걸음, 모두가 그에게 길을 내주었다. 또 만나는군, 윤 여사. 차갑게 뱉은 인사말, 정희는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그러나 박상무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다. 종이의 무게가 공간을 울렸다. 정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봉투를 집어들고 펼쳤을 때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다. 수십 년 전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은 남편 윤철수의 것이었다. 빚계약서, 보증서류, 거기에는 정희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건 어떻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박상무는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 남편이 남긴 작품이지. 나는 단지 빚을 회수했을 뿐. 당신이 오늘도 일하는 이유, 그게 다 이 서류 덕분이잖아. 정희의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다. 눈앞에서 세상이 기울어졌다. 숨결은 가빠지고 심장은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그는 이미 상황을 감지한 듯 곧장 어머니 쪽으로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희는 당황해 서류를 감췄다. 그러나 박상무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빚을 내 어머니가 대신 갚고 있지. 내가 본 그 무릎, 그게 바로 그 대가야.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그게? 손끝이 떨리며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고개를 숙이며 버텼다. 민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박상무를 노려보았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번개처럼 갈라졌다. 박상무는 여유롭게 웃었다. 선택은 내 아버지가 한 거지. 나는 기회를 줬을 뿐이다. 비웃음 섞인 말투가 이어졌다. 민수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지만 정희가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민수야. 제발.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아들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배신, 충격이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엄마, 정말이야? 아빠 때문에 이런 거야? 정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 때문이야.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민수의 눈에서 불빛이 꺼졌다. 그는 휘청거리며 한 발 물러섰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들었다. 웅성거림이 공간을 메웠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었다. 민수는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을 토해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엄마만 남은 거였어? 정희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대답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박상무는 마지막으로 웃으며 그래, 진실은 늘 뼈아픈 법이지. 서류 봉투를 남겨둔 채 천천히 등을 돌렸다. 민수는 그 서류를 움켜쥐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구겨졌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끝까지 가겠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희는 두 손을 뻗어 아들을 막았다. 그러나 민수의 어깨는 단단했다.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저녁이 찾아왔다. 백화점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고 매장은 폐점 안내 방송과 함께 차갑고 적막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정희는 뒤늦게 남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넣었다. 종이 냄새가 아직 손끝에 남았고 그 무게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민수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숨은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가자, 엄마. 짧은 한마디가 어둠을 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유리문이 닫히며 낯선 하루가 마침내 끝난 듯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로의 체온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정희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손을 뻗어 민수의 소매를 잡았다. 민수는 놀란 듯 돌아봤다. 정희는 그제야 눈을 맞추며 미안하다. 짧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 묵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겨울밤의 별빛은 희미했지만 그 빛은 어머니의 눈물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방 불빛은 따뜻하게 번졌다. 정희는 밥을 다시 차리고 국을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았다. 김이 올라오며 공간을 채웠다. 먹자. 짧은 말이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렀다. 정희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조용한 평화도 스며 있었다. 민수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어줘서 그걸로 충분하다. 짧지만 깊은 고백이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엄마,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버텼는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눈물방울이 눈꼬리에 맺혔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민수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서 흘러나왔다. 그 작은 소리가 집을 따뜻하게 감쌌다. 정희는 방 한쪽에 앉아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봉투 안에는 빚 계약서 외에도 작은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낡은 필체로 적힌 문장. 가족을 지켜라. 남편 윤철수의 글씨였다. 정희는 그 글을 오래 바라보았다. 분노와 원망이 뒤섞였지만 그 끝에는 알 수 없는 체념이 있었다.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수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잖아.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 그 순간 정희는 조금은 안도하는 듯 웃었다. 짧지만 온전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밤은 고요하게 흘렀다.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 있었고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듯했다. 마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창밖의 바람은 달랐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골목을 스쳤다. 창문 유리에 잠시 비친 얼굴, 어디선가 낯익은 듯한 그림자였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창문을 닫고 아무 일 없는 듯 등을 돌렸다. 민수는 이미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호흡은 고르게 이어졌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작은 울림이 계속해서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밤은 깊고 조용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민수는 방에서 고른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빛바랜 종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수없이 어루만지며 망설였다. 결국 봉투를 다시 펼쳤다. 도장과 계약서, 낡은 글씨체, 그리고 종이 한 장 더 깊숙이 숨어 있었다. 그 작은 쪽지가 그녀의 눈길을 붙잡았다. 책임은 내 몫이 아니라 내 몫이 되겠지. 윤철수의 글씨였다. 과거 남편이 남긴 차가운 한 줄. 정희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이 서서히 열린다. 남편이 떠나던 밤 비에 젖은 현관 앞에서 서류를 건네봤던 순간 박상무의 비웃음이 그림자처럼 겹쳤다. 그때 정희는 결심했었다. 남편 대신 무릎 꿇고라도 아들만큼은 지켜내리라.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묶었다. 민수가 모르는 세월이 있었다. 수많은 새벽 출근길, 도장을 찍기 위해 줄 서던 은행 앞, 수치와 모욕을 견뎌낸 순간들. 정희는 손가락을 꼭 모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내가 감당해야 했어. 속삭임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졸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금세 또렷해졌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봉투를 아들에게 내밀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도장, 계약서, 쪽지의 문장. 눈이 커지고 손이 굳어졌다. 숨이 짧게 끊어지듯 터져나왔다. 엄마, 이건 뭐야? 아버지가 남긴 거야?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나는 그 뒤를 감당해야 했고 내 앞길만큼은 막지 않으려 했지. 짧지만 무거운 고백이었다.
민수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봤다. 그 글씨는 잔인하게 차가웠다. 책임은 내 몫이 되겠지. 문장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 나 하나 무너지면 너는 살 수 있었으니까. 민수의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손에 든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종이는 구겨지고 빛은 바닥에서 깜빡거렸다. 엄마, 난 그걸 몰랐어. 난 그냥 수모라고만 생각했어. 민수의 말은 울음에 젖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었다니. 정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하다. 내가 다치지 않기를 그것만 바랐어. 민수는 얼굴을 감싼 채 어머니 품에 기대었다. 뜨거운 눈물이 팔을 적셨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울음이었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라도 전해졌기를. 내 무릎이 굴욕이 아니라 너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창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리며 작은 파동을 만들었다. 그 파동은 집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짐이 조금은 풀려나감을 느꼈다. 민수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그림자가 새벽빛 속에서 겹쳐졌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봉투 속 깊은 곳, 아직 열어보지 않은 작은 종이가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 종이는 새로운 진실을 품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한 마지막의 칼날 같은 진실. 그것이 곧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의 첫빛이 창문을 스쳤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빗줄기, 방 안에 쌓여있던 긴 어둠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있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 눈가에 번진 주름은 깊고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흩어진 종이들, 구겨진 계약서와 쪽지, 그중 마지막 작은 봉투가 그녀의 손끝에 붙어 있었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제와는 다른 묘한 평온이 스며나왔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서로를 잇는 다리 같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몇 줄의 문장이 있었다.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윤철수의 글씨였다. 사진 속에는 세 식구가 함께 있었다. 민수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정희는 억지로 웃고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숨결이 흔들렸고 눈동자가 물기로 젖어갔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 그 사람 끝내 우리를 버린 거였구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나 원망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 나는 내가 잘하는 걸 지켜야 했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사진 속 아버지를 응시했지만 이내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제는 나도 알아. 당신이 견딘 게 뭔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칼날이었다. 견뎌낸 세월이 한순간 떠올랐고 그 무게가 다시 심장을 누르는 듯했다. 부엌 창밖에서는 새들이 울었다. 새벽을 깨우는 작은 울음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왠지 낯설고 쓸쓸했다. 정희는 주방 서랍에서 깨끗한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오늘을 견뎌낸다.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담겼다. 그녀는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다. 민수는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숨을 깊게 내쉬며 엄마, 나도 도울게. 짧지만 단단한 약속을 내뱉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짧았으나 그 안에서 새벽빛이 피어났다. 둘은 다시 침묵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잔잔한 공기가 방 안을 감싸고 시간은 조금씩 앞으로 흘렀다. 창밖의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다. 밤과 새벽의 경계가 옅어지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여전히 무거웠다. 정희는 무릎을 매만졌다. 어제 남은 자국이 아직 아팠다. 그 통증은 굴욕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민수는 창가에 서서 먼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있었다.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다. 이제는 다시 무릎 꿇지 않기를. 이제는 내 아들이 대신 고개 숙이지 않기를.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방 안의 그림자를 밀어내고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침묵 속에서도 회한이 번졌다. 그러나 그 회한은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짐으로 변하고 있었다. 눈물로 적신 다짐, 침묵으로 새긴 약속. 정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민수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침묵이 말보다 크다는 걸, 이 회한이 사랑이라는 걸.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 이야기들은 여운으로 남았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비워내려 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짧은 기도 같은 문장,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새벽은 완전히 아침으로 바뀌었다. 하늘은 푸르게 빛났고 햇살은 창문을 가득 메웠다. 새로운 날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날의 시작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회한을 품은 침묵, 그 속에 남은 사랑.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